드세요. 근데 보다는 그거가 더안 좋고. 땀좀 빼고 했지 뭐. 안 아프고. 이번에 올라갔을 때. 안 아파요. 옛날에 좀 세월을 끊어버리고 백두에서 하나까지 꿈틀거린다. 가자 동일로 나가자. 별의 연두 세계 뭉쳐서 나가자. 해가 솟는다. 아침이 밝는다. 민족의 전성기가 펼쳐진다. 부끄럽던 호랑이 기지개 켠다. 일단 그저 들어갔다 놨는데 보고 설레인다. 빨리 세월을 끊어버리고 백두에서 한라까지 꿈틀거린다. 가자 동일로 나가자. 별의 연두 세계 뭉쳐서 나가자. 해가 솟는다. 아침이 밝는다. 민족의 전성기가 펼쳐진다. 가자 동일로 나가자. 별의 연두 세계 뭉쳐서 나가자.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식사들 하셨죠? 예, 시작하기 전에 자리 좀 정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 농민회 김옥겸 회장님, 요 앞에 자리 마련되어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앞으로, 예, 앞으로, 예, 앞으로. 오늘 오신 분들은 앞에 앉으셔야 됩니다. 예, 예, 지금부터 사드 배치 열사반대 김천시민 촛불 집회 792회를 여러분의 힘찬 함성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식사하고 나오셨죠? 예, 다음 주 일요일 날은 좀 더 큰 목소리로 예, 사드가 빠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순서 가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냄새 봉지는 간데없고 깃발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사천은 한다. 깨어났어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리 산사에 따르라. 앞서서 나가리 산자여 따르라. 투쟁! 배워온다! 사드 빼라! 배워온다! 사드 빼라! 예, 자리 앉아주십시오. 예, 다음 순서입니다. 율동맘, 율동천사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박수 많이 치면 건강에 좋답니다. 예, 제가 왜 박수를 많이 치라 하는데요. 즐겁잖아요, 그죠? 예, 집회는 즐겁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드 빠질 때까지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서울 그 미 대사관 다녀오셨죠? 예, 저도 가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았으나 예, 일하러 가면서 잠시 농수 면사무소 잠깐 들렀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차가 버스가 4대 좀 가는 것 같은데 한 200명 갔었죠? 예, 그 중에서 대표로 우리 박병조 선생님 앞으로 모시고 갔다 온 소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잘 갔다 오셨죠? 저도 갔습니다만, 우리 김천에서 한 20명 갔는데, 제가 뭐 대표도 아니고, 사실 느낌, 미리 했으면 준비 좀 했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같이 가셨던 우리 박태정 위원장님, 호명하시는 분 나와주십시오. 김종희 기획팀장님, 또 김동기 시의원님, 한승호님 나와주십시오. 네. 함수연 선생님, 그냥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네. 나와서 짧게 소감하겠습니다. 예. 우선 어제 날씨가 너무 덥더라고요. 8월도 안 됐는데 날씨가 굉장히 더웠습니다. 가는 도중에 에피소드도 있고 그랬지만은 하여튼 무사히 2시에 서울시청 다목적 홀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판소리를 한일 관계에 대해서 판소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유명한 분인지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구성지게 때때로 부채 이런 거 잘 써가면서 뵙고, 하여튼 저는 다른 것들보다 우리 김종희 팀장님이 일본 대사관 앞에서 발언했는 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캡처를 해가지고 우리 밴드에다가 또 올려놨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김종희 팀장님한테 발언권을 넘기겠습니다. 네, 어저께는 김종희 위원장님이었는데요. 서울에서 소개받을 때는 네, 기획팀장에서 위원장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아무튼 더운 날씨에 많은 분들 가셨는데 그래도 그 더위를 충분히 물리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열기는 뜨거웠고, 저는 항상 사드 처리를 위해서 한 3년 동안 이렇게 싸우고 있지만, 때로는 또 마음도 몸도 힘들 때도 있지만, 하지만 이 걸음이 저는 겨우 3년을 뛰었습니다. 30년, 50년 넘게 이 땅의 자주와 평화를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바치시면서 앞서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드 투쟁이 또한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사드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많은 훌륭한 분들, 좋으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제 삶의 의미도 찾아가고, 항상 말씀드렸지만 제 발등만 이렇게 보고 내려다보고 살아왔던 그런 삶에서 이렇게 이 땅에 작게는 김천의 평화와 그리고 크게는 이 땅의 평화와 자주와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시간들과 이 자리가 너무나 자랑스럽고,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자랑과 희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저의 삶을 보람되게 또 가치 있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도 그런 시간 중에 하나였고, 아무튼 미 대사관 앞에서 그리고 일본 대사관 앞에서 외쳤습니다. 일본이 아직 우리 식민 지배에 대한 인정도 하지 않고 사죄도 하지 않는 것은 언제든지 두 번 또 그런 짓을 하겠다는 자신들의 뜻을 분명히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일본도 미국도 이제와는 다른, 이때까지와는 다른 좀 더 명확한 눈으로 바라봐야 되겠고, 그렇게 우리가 사드 투쟁을 통해서 바라보게 된 미국과 일본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 사드 투쟁을 꿋꿋하게 끝까지 낸다면 그것이 당장 앞에 어떤 성과로서 다가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너무 좋은 분들 함께 얻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분들과 함께 손잡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끝까지 갈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을 늘 조금씩 흔들리지만 늘 그 자리에 갔다 오면 또 이만큼 크게 갖게 됩니다. 그 확신, 그 믿음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이걸로도 충분히 앞으로 투쟁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장마가 막바지에 이르니까 습하고 또 지역이니만큼 농사철이나 모든 분이 바쁘십니다. 그럼에도 어제 그 평화호시마당 정전 66년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는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 근간이 되시는 분들이 모이셨습니다. 박성민 통일위원장님, 김찬수 대표님, 이현수 대전 평통사 선생님, 조선동 내부님을 비롯해서 조성리 성주 많은 분들이 활제를 넘어오셨습니다. 영선 교무님도 오셨고 모든 분들이 귀하신 분들입니다. 참석을 하시고 안 하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하나가 모여야 열이 되고 백이 된다는 신념입니다. 조성리 집회가 궁금도에서 봤더니 우리 운영팀에서 아픈 다리를 끌고 향민님을 비롯해서 몇 분이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매우 고무적인 사항입니다. 비록 이 자리에 나오시진 않았지만 부자숙 선생님을 비롯해서 우리 유정님, 동봉님 많은 분들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지호 국장님이 그 자리에 나오셨다고 해서 또 안 나오셨다고 해서 그런 순간순간의 가치나 참여도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수원님께서 그 자리에 나오셨다고 해서 그 가치가 커지고 안 나오셨다고 해서 작아진다고 생각 안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옛날 독립군들이 했던 그 모든 활약을 이 좁은 평화광장에서 좀 더 나가서 광화문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사드는 철회하고 평화가 정착되고 통일을 지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일어나면서 다소 힘들고 지치지만 잠시 내 안위를 생각해서 쉬고 싶지만 그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의 신념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박태정 위원장님 네 분께서도 사모님께서도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어제 그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제가 일전에 평통사 상임 대표신 문기현 신부님의 말씀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너는 누구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분과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오늘 의미 있는 문자를 제가 또 받았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충약하고 우리가 갈 길은 문익환 목사님의 말씀에 따라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활짝 열린 저 통일의 큰 문을 향해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촛불을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거리의 사제 문구현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어저께
따뜻한 날 서울 다녀오신 분들 위해서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제가 늘상 있으면 가장 마음이 편안한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는 한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 이제 서울 상경 집회 같은 경우는 어지간히 빠지지 않고 가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가서도 늘상 느끼는 것이지만 아까 우리 김종희 팀장님 말씀하셨죠. 일본의 자세, 미국의 자세. 변한 건 없습니다. 일본은 아직까지 우리를 식민지화시켜서 있었던 그 마음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어떤 것을 느꼈고요. 그것의 연장선상에 미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물이 바로 사드라는 것이죠. 사드는 세계 평화를, 세계 대립이 아니라 평화를 시작하는 아마 첫 관문이 될 것입니다. 사드가 사라지는 날 세상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평화란 말이 씨앗이 돼서 싹이 트고요, 나무가 되고 세상으로 번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상 말씀을 드리죠. 우리 대한민국은 평화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할 것이고 세상은 평화를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볼 것이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늘상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시의원 된 지 1년 됐는데요.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됐습니다. 그것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다 못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명을, 목숨을 바쳐서 한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늘상 드리는 말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자가 바로 저 김동기가 되리라는 것은 약속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저께인가요? 문재인 대통령 만났습니다. KTX역을 통해서 나가는 것을 혼자 찾아가서 만났어요. 파란 넥타이 매고요. 민주당이라는 건 좀 알아달라고요. 우리 리본 아시죠? 평화나비 달고요. 배지 달고요. 경호상에 이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확인되지 않으면 이제 옆에 가지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만나보고 손잡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님, 저 김천 민주당 시의원 김동기입니다. 김천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시의원 됐습니다. 일전에 국회의사당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 저 사드 반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천 시민들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드 반대입니다. 저 악수 2번 해줍니다. 2번 힘을 꾹꾹 주면서 이렇게 손을 잡아주는데 제가 어떤 뜻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믿음만큼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드 반대란 김천이 사드 반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알려드렸고요. 끝까지 뽑아내야 되는 것 알려드렸고요. 그분의 화답은 저한테 힘줘서 손잡아줬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이곳 대한민국에서 사드가 빠져나가는 날 비로소 세상의 평화는 정착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남는 저 김동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구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평화운동 사드 빼라! 감사합니다. 예, 어제 서울 다녀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 들으셨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손을 2번 깍 잡으셨다고. 예, 한 번에 10번씩 해서 한 20분마다 하면은 사드 빠질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20분 너무 깁니까? 안 길죠? 뭐 주만큼 했는데 20분만 빠질 것 같습니다. 자, 힘내시고요. 다음 순서입니다. 우리 박상민 민주노총 교육국장님 앞으로 모시고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어저께 좀 아까 어제 7.27 평화올시마당 갔다 오신 분들이 광화문 어저께 있었던 행사 그리고 그런 평화의 요구가 얼마나 절박하고 지금 시기에 중요한지 말씀 전하셨는데 버스 타고 내려오다가 오늘 촛불까지 하고 올라간다고 했더니 뭐 발언을 듣겠다고 뭐 저도 얘기를 좀 하기도 했고 근데 좀 복잡하죠 정세가. 뭐 제가 이렇게 우리 박일서 사회자처럼 재밌는 사람은 아니고 주로 이제 그런 정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최근 정세가 굉장히 복잡해서 빨리 평화가 실현되고 그와 더불어서 사드가 나가기를 절실히 요구하는 우리 지금 현재 요구하고는 좀 다른 정세여서 많이들 힘드시고 이럴 겁니다. 좀 자주 내려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잘 못한 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시는 대로 미중 간의 무역전쟁이 전 세계 질서를 흔들고 있죠. 그죠?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고 있고, 최근엔 미국하고 이란하고 핵합의를 트럼프가 파기하고 난 다음에 중동 정세가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서 얼마 전에 볼턴이라고 하는 안보 보좌관이 와서 우리한테 요구한 게 호르무즈에 파병해달라 이거 요구한 거 다 아시죠? 거기에 더불어서 가장 최악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문재인 정부에 와서 그것도 했는데 올해는 더 세게 나올 것 같다 이런 예상이 듭니다. 얼마 전엔 전 세계가 이젠 70년 적대가 미국과 북한 간에 이 적대가 끝나나 보다 그거를 온 세계가 확인했던 판문점 회동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협상이 다시 진행되고 좀 더 우리가 기대했던 평화 정세가 곧 올까 보다 이러고 생각했는데 아직 실무 협상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며칠 전에 또 미사일을 쏘셨잖아요. 이 남쪽 정권에 대해서 경고한다고. 다만 트럼프가 그런 작은 미사일은 뭐 문제도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대화 국면을 깨고 있지는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어떻든 전체적으로는 한반도 정세가 이제 굉장히 격동, 뭐 경랑 이런 표현까지 쓸 정도로 복잡합니다. 거기에 최근에 이제 한일 간에 이 경제보복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싸움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 대단히 복잡하고 속내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단순히 경제전쟁에 이른바 이 싸움으로만 보기 어려운 대단히 중요한 안보 영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를 중심으로 좀 해보려는데 해볼까요? 아베 얘가 왜 이런가요? 야가 왜 이러는 거예요? 아베가 예? 배 아파서 그래요. 전쟁을 하고 싶어서 아베는 명치시대를 그리워하고 명치유신 그쪽으로 명치시대 때 얘기부터는 나중에 박병수 선생님한테 들으시는 걸로 하고 아베는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수립되는 거는 아베한테는 재앙이에요. 아베가 지지율이 올랐던 게 다 어느 때냐 하면 북이 핵을 실험하고 미사일을 쏘고 그래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게 아베가 가장 최장기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재집권하는 거에 사실은 이 외적 요인이었는데 작년 이후부터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정세 그리고 북미 간의 70년 적대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이 정세에 대해서 아베는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죠. 아니 자기가 계속 집권하기 위해서 더 나가서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나가는데 한반도 평화는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경제전쟁으로 시작하고 있지만 본질의 문제는 이 한반도에서 이 동북아 지역에서 아베가 일본이 다시 옛날과 같은 영광을 재현하려고 하는 것이 일본 우익들의 목표인데 거기에 한반도 정세, 평화 정세는 전혀 도움이 안 되죠. 게다가 이번에 G20 했잖아요, 아베가. 일본에서 G20 정상회담을 했는데 돈도 퍼붓고 그 다음에 트럼프한테 왠가 나양을 다 떨었는데 전 세계 이목이 어디로 갔어요? 30일날 판문점으로 가버렸어. 열받는 거죠. 네? 그래서 아베의 이 본질적인 목표는 한국에 대한 40년 일본의 식민지 지배, 그것에 대한 사과, 배상,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을 뒤로 하는 반역사는 물론이려니와 이 반평화를 꿈꾸고 있는 것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얘들이 왜 이거를 하냐 하면 얼마 전에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협력을 추진하면서 독도 영공까지 비행했던 거 다 아시죠? 그때 아베가 뭐라 그랬어요? 일본 관방장관 스가가 남의 나라 땅인데 왜 한국이 대응하냐 이랬잖아요. 그죠? 이런 주장을 왜 하는 건가 일본이. 그래서 이것의 근본 이유는 1951년 9월 8일 날 체결한 전범국 일본하고 그 다음에 연합국 48개국이 서명한 샌프란시스코 조약 내용 때문에 그래요.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을 하면서 전범국 일본이 이제 독립국 지위를 갖게 되는 조약을 체결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반도하고 우리하고 직접 연관되는 거 한두 조항만 우리가 같이 확인해 보면 2조 A항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그 다음에 제주도, 울릉도, 거문도를 비롯한 한반도와 부속도서의 자격, 권리, 영유권을 포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빠졌어요? 독도가 없어요. 이 조약에. 독도가 없게 된 이유는 이 조약을 체결할 때 일본이 미국에 어떻게 얘기했냐. 51년이면 한국전쟁 때잖아요. 18세기부터 이미 독도는 이 동북아 지역의 가장 큰 군사 요충지로 되어 있는 이 독도를 한국전쟁에서 만약에 져서 남쪽이 져서 유엔군이 져서 북이 가져가게 되면 이거 뺏길 거냐 이걸 가지고 협박을 해서 미국이 독도를 뺀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로 독도는 일본이 우리 거다 봐라 그 조약 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미국이 만들어준 거죠. 2012년 8월 10일 날 이명박이 난데없이 독도를 간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그때 난리가 났었어요. 특히 일본에서 막 항의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때 지금의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이 독도에 해병을 보내서 지키게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독도에 군대가 들어가서 경비를 시작하면 일본 군대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독도는 해경이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분정의 근거를 잘못된 샌프란시스코 조약 때문에. 근데 문제는 지금도 이 샌프란시스코 2차 세계대전 전후 체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4조 A항에 보면 국민의 재산권 그 다음에 한국이 일본한테 배상해야 되는 문제는 특별협정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결된 협정이 뭐예요? 1965년 한일협정입니다. 한일협정은 4개의 협정과 25개의 문서로 되어 있는데 이 협정을 체결하는 거를 미국이 강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전쟁 때인 그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9월 8일 날 체결되고 51년 10월부터 한일 간의 예비회담이 시작돼서 14번의 회담을 거쳐서 65년 6월 22일 날 이 사생아인 한일 협정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국민이 40년 식민지 지배 때문에 받았던 강제징용, 위안부 이런 개인에 대한 보상 문제가 다 빠지는, 그래서 한일 간의 이 국가 분쟁 문제를 만드는 이런 기형적인 굴욕적인 협약을 박정희가 체결하고 2012년 12월 28일 날 박근혜가 완성을 시켜주는 거죠. 위안부 굴욕 합의로. 그래서 여전히 이게 한일 간의 문제가 되는, 여기에 더불어서 한일 기본조약 3조에는 48년 12월 12일 날 유엔 총회에서 결의했던 195호에 따라서 한반도의 유일한 정부는 대한민국으로 한다. 이거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반도의 분단을 기정사실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는 14조 A항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 하면 일본이 전범국이잖아요. 그래서 전쟁 동안 저질렀던 배상, 고통, 이 문제에 대해서 배상해야 된다. 다만 일본이 존립할 수 있는 자립경제가 필요한데 그것이 잘 안 될 경우 어쩌고 저쩌고 이래서 그래서 배상을 청구권을 포기시킵니다. 모든 나라에. 우리나라엔 여기에 조약에 서명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연합국의 지위를 어떻게 했냐 하면 현재 51년, 그러니까 45년 전쟁이 끝나는 그 현재에 일본이 지배했던 나라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한국은 이미 지배되고 있었기 때문에 대상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일본에 맞서서 오랫동안 싸우고 고통을 가장 많이 받았던 남북, 즉 대한민국과 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서명을 못해요. 그래서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청구권이 박탈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일 간에 지금 불매운동 하잖아요. 지금 5만 개 이상의 점포가 불매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불매운동이 의미가 있으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00년 전 1951년 1965년에 불합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익을 모두 해치는 방향에서 결정되어 있는 한반도를 둘러싼 이 조약이 이제는 구시되기 때문에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한반도는 반드시 평화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운동과 결합되지 않으면 단순히 일본 싫어, 일본 제품 안 먹어, 안 사,
이거를 뛰어넘지 않으면 그냥 한일 간에 국가 간에 국민들 간에 이상한 싸움으로 될 거라고 생각해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이 일본의 분내운동이 그 다음에 잘못된 일본의 이 정책에 맞서는 이 싸움이 단순히 일본과의 싸움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체제에서 우리 민족의 이익을 근본에서 가로막고 있던, 그리고 식민지에 대한 제대로 된 배상과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잘못되어 온 이 역사를 바로잡는 이 싸움으로 더 나아가서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는 것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 각국이요, 한반도 주변국이 다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최근에 이 정세 가운데 얼마 전에 중국에서 국방백서에 사드가 미국의 강요에 의해서 한반도에 한국에 배치된 것은 동북아 지역, 특히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훼손한다, 이렇게 해서 국방백서에 밝힌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중국은 중국대로 자국의 이익이 있는 거고, 아시는 대로 미국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해서 중국을 포위, 압박하려고 하는 이런 군사적 목표가 있는 거고, 거기에 지금 한반도가 희생양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한일 문제에서 지금 우리가 이 싸우는 이 문제를 포함해서 사드 문제를, 이 사드를 철거하고 평화로 나가려고 하는, 그래서 과거에 잘못되어 있는 이 많은 우리를 옥죄고 있는 이것을 뛰어넘고 평화로 나가려고 하는 이 싸움이 소성리 김천만의 싸움이 되면 돼요? 안 되잖아요. 이건 국가의 문제예요. 김동기 의원이 좀 아까 문재인 대통령과 어떻게 운 좋게 악수까지 2번이나 했다고 하는데, 악수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악수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이미 사드가 불법적이고 우리의 이익을, 평화를 해친다고 하는 건 우리가 다 아는데 대통령이 모른다고 하면 자격 없는 거죠. 그래서 중국도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사드가 갖고 올 한반도의 평화 위협의 문제를 이 당국자가 모른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고, 그러면 무엇을 중심으로 이 당국자가 판단하고 움직여야 돼요? 우리들이 그렇게 원하는 평화, 그리고 남북의 평화 번영, 이것을 위해서 이 당국이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게 우리가 3년 동안 요구해왔던 절박한 그리고 절실한 외침입니다. 소성리에서, 김천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아니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몰라주기도 하고 관심을 갖지 않기도 하지만,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를 외치는 것은 천둥소리예요. 맞습니까? 한반도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로 나가는 것, 더 나아가서 동북아 안전보장, 더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한 우리들의 이 천둥소리는, 이 외침은 중단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그런 외침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로 나아가야만, 아까 우리 율동맘 엄마들이 율동하신 통일로도 가지만 전성기가 오지. 그러지 않습니까? 전성기를 만들기 위한 이 싸움 결코 포기하지 않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일 간의 이 싸움에서 도대체 이 싸움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보여야 될 문제가 뭔지 같이 한번 확인하면서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시대 사드 빼라! 평화시대 사드 빼라! 통일시대 미군 빼라! 통일시대 미군 빼라!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진행!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이 박씨를 가진 사람들이 다 한 걸 아시죠? 네, 저는 시간을 좀 더 드리려고 했었는데 빨리 끝날 관계로 제가 여러 일 동안 준비했던 노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큰 박수. 네. 이게 많이 연습한다고 했는데요. 네, 좀 못하더라도 네, 기쁘게 들어주십시오. 저도 원래 제가 발라드 스타일이거든요. 네, 이게 트로트가 아니라. 네, 좀 아시고 좀 들어주십시오. 소리 없이 어둠이 내리고
일손처럼 또 밤이 찾아오면 창가에 촛불 밝혀두리라. 외로움을 태우리라. 나를 버리신 내 생각에 오늘도 잠 못 이루지새우며 촛불만 하염없이 태우노라. 이 밤이 다가도록 사랑은 불빛 아래 흔들리며 내 마음 사로잡는데 차갑게 식지 않는 미련은 촛불처럼 타오르네. 나를 버리신 내 생각에 오늘도 잠 못 이루지새우며 촛불만 하염없이 태우노라. 이 밤이 다가도록. 예, 제가 이 노래 하기 전까지는 발라드인 줄 알았습니다. 예, 근데 1절 해보니까 아니네, 그죠? 예, 본연의 노래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이 노래 3번입니다. 예, 함성도 좀 들려주시고, 예. 세월아 너는 어찌 보라도 보지 않느냐. 나를 속인 사랑보다 네가 더욱 약속하더라. 한두 번 사랑 때문에 울고 났더니 저만큼 가버린 세월.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노래가 났죠? 네, 앞으로 발라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춘아 너는 어찌 모른 척 하고 있느냐. 나를 버린 사랑보다 네가 더욱 무정하더라. 뜬구름 쫓아가다 돌아봤더니 어느새 흘러간 청춘.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네, 준비했습니다. 준비했는데요. 어쨌든 아니 집회할 때마다
좀 즐거우셔야 되는데, 예, 그렇다고 매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예, 저도 가끔 한 번씩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잘한다 못한다 따지지 마시고, 어쨌든 요 시간만큼은 즐겁게, 아시겠죠? 예, 건강 챙기시면서, 예, 다음 곡,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곡입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한 번만 눌러주세요, 한 번만. 요 가사가 참 좋은 노래거든요. 가사를 좀 들으시면서 미워도 한 세상 좋아도 한 세상 마음을 달래며 웃으며 살리라 바람 따라 구름 따라 흘러온 사나이는 구름 보는 고향 땅에서 너와 함께 살리라. 네, 따뜻 빠지면은요 진짜 살기 좋은 동네인데, 네, 조금만 더 힘내시면은 앞으로 20분만 참석하시면은 따뜻 빠질 것 같습니다. 힘내십시오. 미움이 변하여 사랑도 되겠지. 마음을 달래며 알뜰히 살리라. 정처없이 흘러온 길 상처만 쓰라린데 구름 머무는 정든 땅에서 노선 살리라. 감사합니다. 예, 앵콜 준비한 게 없어요. 준비한 게 없고, 자, 앵콜 끝났고 적극적으로 예 발언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원래 더 준비하려 했었는데요. 예, 급하게 준비한다고 요거밖에 못했습니다. 소송리에서 오신 분 발언 한번 잠깐 듣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조선동님 오셨죠? 아, 예. 예, 대전서 오셨네요. 죄송합니다.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노동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저기 소송리에서 오신 봉자 할머니 입을 오니까 하는데 할머니 손주 보고 커서 기적가가 되라, 벽에가 되라 이렇게 하면은 덕담으로 받아주시겠지만은 커서 노동자가 되라 이러면 욕할 거예요. 분명히 미친놈. 근데 진짜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한국 사회는 거의 다 노동자가 됩니다. 저기 서 있잖아요. 일반 택시는 회사 택시는 물론 얘기할 거 없고요. 또 개인 택시도 말이 개인 사업자지 노동자거든요. 얼마 전에 다녀간 그 한의사 대학생도 노동자가 됩니다. 다만 직종이 조금 안정된 것 뿐이죠. 예, 거기다가 대부분이 노동자가 되는데, 예, 그러면은 노동자가 되려면은 노동자로서 기본 권리를 배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고등학생 상대로 노동자 지침을 교육하려고 했더니 저 쓰레기 같은 자유한국당이라든지 여기서 막 씹어댔어요. 어린애들 다 버려둔다고. 그러면은 다시 한번 반문할게요. 또 스웨덴이라든지 북쪽 국가는 국민학교 때부터 배워요. 그리고 그러면 그 나라는 다 망해서 없거든요. 근데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아요. 7만 불, 10만 불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거 배워야 되는데 이거 묵겁게 막는 자유한국당 법상 망해야 됩니다. 또 지난 겨울에 KTX 사고 났잖아요. 이때 조선일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방만해진 한국 노동조합이 관리를 소홀해서 그렇다. 그런데 한 2, 3일 후에 밝혀졌어요. 예? 해로를 잘못 꼽았잖아요. 이렇게 바꿔 꼽아가지고 파승 사고가 난 건데 사과 한마디 안 해요. 그놈 새끼들. 자기네들이 자신이 없으면 그들을 말던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의 못해놓고 사과 한마디 하는 조선일보 거기다 폭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노동조합은 있어야 되고 걸핏하면 우리나라가 노동조합 때문에 망한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절대 안 망합니다. 삼성이 이재용이가 열받아서 미국에다 분사 짓고 분사는 미국으로 이전하고 베트남으로 공장 지러 나간다 이렇게 웃음을 내는데요. 절대로 이재용은 못 나갑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이재용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인가? 그 제약회사 약들 제대로 못 먹입니다. 저기 지나간 회사 거 유통기간 특허 그 유효기간 끝난 거 겨우 카피 제품 만들어 가지고 유지하는 회사인데요. 그 회사를 분식회계 사실은 적자인데 이익 봤다고 분식회계 한 거거든요. 회계 사기예요. 이런 거 미국 가서 하면요 난리 납니다. 엘렌이라는 회사가 그랬잖아요. 그 회사가 그와 비슷한 거 저질러가지고 24년 4개월 징역받았습니다. 회장이. 그런데 삼성이 거기서 사겠습니까? 못합니다. 여기서는 취업하기 좋은 나라라서 적당히 가가지고 조금 지역 살다 보면은 화면이라든지 해가지고 풀려나고 또 저지르고 잘못 저지르고 예, 프랑스에서 삼성전자가 구술을 당했어요. 거기서 삼성전자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고 동남아에서 노동조합을 상대로 기만하고 파괴 공작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그 혐의로 프랑스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를 당했어요. 그런데 다들 나가겠습니까? 삼성 못 나갑니다. 대한민국이 기업하기는 제일 좋은 회사입니다. 보십니다. 예, 당진 제철공장 여기서 공중이 되고 유독가스, 청산가리 아시죠? 그것도 하나를 놔두면은 고기가 둥둥 뜨지 않습니까? 그런 가스를 기준치 6.5배로 막 내뿜었거든요. 그런데 벌금 60만원. 말이 됩니까, 이게? 이렇게 기업하기 좋은 나라예요. 여름에 장사 좀 해보겠다고 도로에다가 의자 몇 개만 깔아도 벌금이 수백만원, 수천만원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나라 기업은 말이죠. 우리나라 정부는 기업에 쩔쩔맵니다. 절대로 못 나가니까 걱정 마시고, 예, 그러고, 노조파괴, 이런 거 하는, 자유한국당. 그거 뽑아주지 마셔야 돼요. 예, 그거 뽑아주면은 기업만 해가지고, 나라 망칩니다, 그것들이. 예, 지금 뭐 꼼뜩하면은 경제가 망하는 데 치렀다는데, 경제가 제일 성장하는 것은 박근혜 겁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인 기조이기 때문에 조금 전해졌는데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우리 성주서 오신 분들 함성 한번 해볼까요? 아무도 안 하세요, 오늘. 알겠죠? 자, 성수분들 함성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성 시작! 예, 가능하면 제가 이제 저도 성주로 가서 함성을 좀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순서입니다. 율동맘
율동천사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우리 백두산 가자. 백두산을 어떻게 가?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아니 기차 타고 가지. 언제 가지? 지금 당장 가지. 출발! 백두산 고! 백두산 고! 백두산 고! 백두산 하늘을 찾아가자. 감사합니다. 예,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2부 행사가 이제 곧 시작될 것 같은데, 예, 다시 한번 우리 율동맘 율동천사한테 박수 한번 주시고요. 예, 고생하셨고, 사드배 지결세 반대, 김천시민 촛불집회 792회 마치기 전에, 예, 구호 한 두 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예, 고생하셨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